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막대 먹은 마누라 교육 좀 제대로 시키고 죗값을 받아! 알겠어? 김말순 씨는 올해 일흔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였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한 푼 두 푼 모아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순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말순 씨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요즘 좀 피곤하기만 했는데.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시길 권합니다. 얼마나 남은 거예요? 최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말순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죠. 하늘이 노랗게 보였어요. 6개월이라니. 고작 6개월이라니. 집으로 돌아온 말순 씨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20억 원이 들어 있었죠. 이 돈을 누구에게 남겨야 할까? 아들 동현에게 줘야 하나? 아니면 입양한 딸 은서에게 줘야 하나?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들한테만 좋은 것을 줬죠. 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은서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동현이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정작 효도하는 건 누구였던가? 명절마다 찾아오는 건 은서뿐이었죠. 동현은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말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확인해보자.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죠.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때 본심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순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죠. 마지막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말순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동현의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어요. 넓고 깨끗한 집이었죠. 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 정아였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말순 씨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동현이는 출근했어요. 요즘 바빠서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정아가 물 한 잔을 가져왔죠. 따뜻한 차가 아니라 그냥 물이었어요. 말순 씨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동현이 돌아왔어요. 엄마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동현아 앉아봐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동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아도 옆에 섰죠. 말순 씨는 준비한 대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몸이 안 좋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해서 다 잃었어. 동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돈 꽤 있었잖아요. 다 없어졌어. 그래서 그런데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가 너한테 이런 부탁 처음 하는 거다. 침묵이 흘렀어요. 동현이 정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아가 눈짓을 했죠. 엄마, 잠깐만요. 저희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내 새끼가 외면하겠어. 안방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병원비를 달라고 해? 우리가 호구야. 그래도 엄만데. 엄마는 무슨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했다는 게 말이 돼. 저거 우리한테 뜯어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요. 잠시 후 동현이 나왔어요. 눈을 피하며 말했죠. 엄마 미안한데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집 대출금도 있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순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현관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죠. 말순 씨는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시골집은 너무 멀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입양한 딸 은서였어요. 은서를 찾아가도 될까? 말순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심하게 차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좋은 반찬은 동현이 앞에만 놓았죠. 새 옷도 동현이만 사줬어요. 은서는 늘 오빠가 입던 헌옷을 물려받았습니다. 22살 때 은서가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순 씨는 거절했죠. 동현이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은서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도 은서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왔고 용돈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말순 씨는 버스를 탔습니다. 은선의 집은 인천 외곽의 작은 빌라였죠. 좁은 골목을 지나 계단을 올랐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연락도 없이? 은서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순 씨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금세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일단 들어와요. 밖에 춥지. 어서요. 집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서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내가 금방 차려줄게. 아니다, 괜찮다. 말순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은서야. 응? 왜요? 엄마가 미안하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어릴 때부터 동현이만 챙기고 너한테는 늘 뒷전이었지. 은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런 말 마요. 다 지난 일이야. 말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공장에서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거친 손으로 월급 봉투를 건네며 웃던 얼굴이요. 그때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은서가 말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말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딸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 씨는 은선의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좁은 집이었지만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죠. 은서가 정성을 다해 모셨거든요. 매일 아침 은서가 죽을 쑤어왔습니다. 저녁에는 퇴근 후 피곤할 텐데도 손수 반찬을 만들었죠. 말순 씨가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은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어서 나도 좋아요. 말순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로 시간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하루하루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서와 함께 밥을 먹는데 말순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은서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응, 말해요. 말순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아파. 췌장암이래. 은서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 알았어요? 한 달 전에 알았다. 남은 시간이 6개월이래.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순 씨의 손을 덥석 잡았죠. 왜 이제야 말해요? 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엄마, 말순 씨도 눈물이 났어요. 은서가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뭔데요? 사실 엄마한테 돈이 있어. 20억 원. 사기당했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죠. 왜 거짓말했어요? 말순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진짜 엄마를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단다. 미안하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 씨는 은서가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서가 입을 열었죠. 엄마,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뭐? 그냥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20억이든 100억이든 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은서가 말순 씨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말순 씨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말순 씨가 은선의 집에 있다는 걸 동현이 알게 된 거죠. 일주일 후 동현 부부가 인천까지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서가 문을 열자 동현과 정아가 서 있었죠. 누나, 오랜만이네. 엄마 여기 계시지. 동현이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아가 뒤따랐죠. 말순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집으로 가시죠. 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안 가. 동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저번에 제가 좀 그랬어요. 근데 저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정아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죠. 어머니, 여기 너무 좁잖아요. 저희 집이 훨씬 넓고 좋은데 편하게 모실게요. 은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동현아, 갑자기 왜 이래? 저번에 엄마 돌아가시라고 했잖아. 동현이 눈을 피했습니다. 정아가 대신 입을 열었죠. 수연 씨, 그건 오해야. 그때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 진심이에요. 말순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정아가 말순 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소식 들었어요. 돈이 있으시다면서요. 20억이요. 역시 그거였어요. 말순 씨의 눈이 차갑게 식었죠. 그래서 그 돈은 당연히 친아들한테 가야죠. 은서 씨는 양녀잖아요. 법적으로도 친자식이 우선이에요. 은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옳게,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프다는데 돈 얘기부터 하는 거야. 동현이 은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누나가 뭔데 끼어들어. 양녀 주제에. 정아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참, 은서 씨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죠. 양녀가 치매 노인 재산 노린다고 소문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SNS 무서운 거 알죠?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현이 말순 씨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냥 저희 집으로 가요. 안 그러면 법대로 할 거예요. 말순 씨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내 새끼 맞아. 동현 부부가 문을 나서며 말했죠.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결정 안 하시면 진짜 변호사 부를 겁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말순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평생 모든 걸 바친 아들이 끝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현 부부는 협박을 실행에 옮겼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죠. 어느 날 아침 은선의 집에 법원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김말순 씨 보호자 되시는 분 계십니까? 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죠? 법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성년 후견인 심판 결정문입니다. 김말순 씨의 후견인이 아들 김동현 씨로 지정되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멀쩡하신데요.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중증 치매 판정을 받으셨더군요.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말순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현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말순 씨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죠. 은서가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빠, 이건 아니야. 어머니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 동현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여기 병원 도장 찍혀 있잖아. 이제 엄마 재산은 내가 관리해. 법적으로 문제 없어. 말순 씨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라.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병든 몸을 이끌고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가여웠어요. 정아가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참, 은서 씨. 앞으로 어머니 만나지 마세요. 접근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치매 노인 유괴죄로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 후로 은서는 매일 동현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쫓겨났죠. 경비원이 막아섰고 동현은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말순 씨는 동현의 집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밥도 제때 못 먹었어요.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죠. 췌장암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지만 진통제도 주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순 씨는 은서를 떠올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돈도, 자유도, 그리고 진짜 딸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퇴근 후에 증거를 모았죠. 변호사를 만나고 병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현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였죠. 은서 씨, 저예요.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밥도 못 드시고 약도 안 주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부탁이 있어요. 어머니 방에 있는 물건들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핸드폰이나 가방이요. 다음 날 가정부 아주머니가 은서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말순 씨의 낡은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이거 어머니 방 서랍에 있었어요. 몰래 가져왔어요. 은서가 핸드폰 전원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말순 씨가 처음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둔 거였죠. 동현과 정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돈도 없는데 왜 와서 병원비 달라고 해. 저 늙은이 빨리 죽으면 좋겠네. 치매 진단서 위조하면 돼. 아는 의사 있잖아. 재산 다 넘기고 요양원에 처박자. 은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일주일 후 법원에서 재심이 열렸습니다. 은서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가정부의 증언, 그리고 위조된 치매 진단서의 허점까지. 재판장이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이 녹음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모를 학대하고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김동현을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구속 기소합니다.
방청석에서 말순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은서가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말순 씨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야, 고맙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동현이 법정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말순 씨는 그 눈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재판이 끝난 후 말순 씨는 은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으로서였죠. 병세는 많이 악화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지막을 사랑하는 딸 곁에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은서는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한 거죠. 매일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밤새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말순 씨가 은서를 불렀어요. 은서야, 엄마 좀 도와줄래? 네, 뭐 필요해요? 말순 씨가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 해. 은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직 시간 있잖아요. 말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미리 정리해야 마음이 편해. 엄마 말 들어. 말순 씨는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글씨가 떨렸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았죠. 본인 김말순은 전 재산을 딸 김은서에게 상속합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는 이런 거 원한 적 없어요. 진짜야. 말순 씨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내가 바라지 않으니까. 말순 씨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평생 잘못 살았어. 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였어. 은서가 말순 씨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보름이 지났어요. 말순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죠. 그래도 은서의 손만은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눈을 떴어요. 은서가 곁에 있었죠. 은서야. 응,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말순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 해줘서. 다음 생에는 엄마가 잘할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죠. 말순 씨가 마지막으로 은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표정이었죠. 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어요. 말순 씨는 마지막에야 그 진실을 알게 되었죠.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별이 뜨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마지막 온기가 가슴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할매지혜였습니다.